모처럼 시장이 그린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2월의 마지막 날, 이번 주의 마지막 날, 이 금요일 장이 마무리가 이렇게 푸르른 추장으로 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쳐올린 거 보이시죠? 마지막에 정말 로켓이죠. 특별히 오늘의 반등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은 정말 일주일 만에 상승으로 끝난 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다우는 플러스 1.39, 나스닥도 플러스 1.63, S&P 500 플러스 1.59, 러셀 2000 플러스 1.06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빠졌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뭐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이 좀 올라가려 그러면 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또 팍 터지게 싸우고, 아유, 정치는 사나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것 마지막이 좋은 게 결국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트럼프와 젤렌스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먼저 좀 보시죠. 자, 젤렌스키가 미국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마크롱이 주재해가지고 겨우겨우 왔잖아요. 사진만 보면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의 특유의 그 손가락, 젤렌스키도 지지 않고 손가락, 아주 손가락끼리 서로 넣어 하면서 지금 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 캐나다 트리도한테서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 너무 무리한 걸까요?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맞붙었습니다. 일단은 예상된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하고 맹비난했고요. 근데 여러분, 젤렌스키가 생각보다 일찍 백악관을 떠나버렸거든요. 일단 전후 안보 문제, 지원 문제를 두고 격돌을 했는데, 젤렌스키는 푸틴은 살인자다. 그 살인자에게 어떻게 땅을 양보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느낄지는 지시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협을 했고요. 결국 이제 파행 위기로 끝났는데, 여러분, 젤렌스키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맞짱 뜬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가 거의 트럼프의 이런 협박이 그냥 순수하게 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뉴스로 전해드렸지만 뭐 우크라이나에 히토리 50% 정도 주겠다고 했고, 일단은 칼자루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젤렌스키 왜 이렇게 들이받지? 했더니, 자, 젤렌스키 뒤에는 유럽연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연합, 그래서 마크롱이 젤렌스키를 보냈구나. 이제 퍼즐이 여러분 맞춰지시죠? 자,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럽연합은 이제는 우리가 단결해야 될 때다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 하고 땅땅땅땅 하고 나섰습니다. 와, 정말 세계 정상들이 무슨 동네 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가면서 장이 중간에 한때 이렇게 막 휘청휘청 꺼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자, 오늘 장시작하기 1시간 전에 PCE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예상대로 나왔거든요. 지난 전달 급락세 충격을 딛고 상승 출발한 증시가 백악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담으로 끝나자 돌연 급락세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나 이후에 막 낙폭을 만회하면서 결국 급등세로 장을 마쳤죠. 자, 일단 한편 이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막판 급등세를 타면서 각각 3.9% 안팎 급등하는 M7 빅테크가 모처럼 동반 상승하며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딱 여기 보시게 되면 그룹에서 테크, 여러분 시작할 때 테크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꼴등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박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맞붙었는데요. 좀 전에도 전해드렸던 대로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소리만 빵빵 지르다가 젤렌스키가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곧바로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돌변했는데, 그러나 이후에 낙폭을 좁히던 증시는 결국 큰 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전장 대비 1.63% 급등한 18,847.28로 올라섰고요. S&P 500, 다우, 러셀 2000도 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의 반등은 M7 빅테크가 주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4.77, 3.97로 급등한
하면서 124.92달러로 마감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고요. 마감가 기준 시총은 3조 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11.03달러 급등한, 즉 3.91% 급등한 292.98달러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테슬라는 2월 한 달 동안 27.6%나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기록한 마감가 기준 사상 최대인 479.86달러에 비하면 38.9%가 폭락한 겁니다. 테슬라는 다만 대선 당일인 지난해 11월 올 마감한 251.44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16.5%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나머지 M7 종목들도 일제히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라크가 석유 수출을 확대하면서 석유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충돌하면서 뉴욕 증시가 한때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석유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근원물인 4월 인도분기 전장 대비 0.86달러 하락한 배럴당 73.18달러로 떨어졌고요.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4월 들이 0.84% 내린 배럴당 69.76달러로 마감하며 70달러 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2월 한 달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장을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PC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는데요. 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의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3%였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대표 지수 및 근원 지수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머스크와 캐나다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본인의 SNS에 캐나다는 진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여론이 캐나다에서 힘을 얻자 내놓은 반응입니다. 그럼 머스크가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거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태어나가지고 캐나다 갔다가 미국 온 케이스거든요. 자, 25일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캐나다에서 일론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대정부 청원에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캐나다는 실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같은 국민청원은 캐나다 신민주당 소속 찰리 앵거스 의원이 이달 20일 캐나다 총리 앞으로 발의한 것으로 캐나다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관여하고 캐나다의 주권을 없애려는 외국 정상의 일원이 된 머스크의 시민권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25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24만 8,012명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18세 생일 직전에 캐나다로 이주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어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3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스크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의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여론에 대한 응수임은 물론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담은 도발로 풀이가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뒤에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대캐나다 관세 부과 방침 등을 밝히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시키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 머스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맞장구를 쳐왔는데요. 머스크는 트리도 총리가 올해 1월 7일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X에 쓴 글에 당신은 더 이상 캐나다의 주지사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댓글을 단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도 캐나다의 빚을 졌는데. 자,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남가주에서는 시니어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당이 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피해액은 현재 $10,000만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영어만 공용어다, 한글 등의 외국어는 일제 배제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또 이렇게 사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정말 행정명령 하려고 다시금 대선에 당첨된 재선에 도전한 대통령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테슬라도 잘 갔고 엔비디아도 잘 갔고
팔란티어도 좀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테슬라하고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 제가 매수 타점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차 매수 타점 드렸습니다. 몰빵만 하지 않으면 오늘 들어갈 가격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특별히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28일 미국 시간, 자, 저희 미주놀의 포트폴리오 여기 보이시죠? 미주놀의 포트폴리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오늘 딱 2종목 샀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저희 시드를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지금으로부터 2시간 후에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30명 가까운, 30명이 조금 넘는 우주 7기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인 항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100일 동안의 항해가 되겠고요. 저희 항해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뭐 오늘 장이 좀 좋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비하면은 하루 갖고는 안 되죠. 장이 좋으나 장이 나쁘나 꾸준하고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공부방의 목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고 한 발 늦었다, 나도 공부방 지원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2시간 남았습니다. 저기 VIP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그런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공부방 지원한다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공부의 기회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할 수 있다면 미주놀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체력이 방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즐겁게 공부해야 되는, 저희 미주놀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거든요. 주말에도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2월 한 달 동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